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계엄 당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MBC 한겨레 경향 같은 일부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이제 증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관련 보도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네. 이상민 해양부 장관은 그동안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우려를 표명했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한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면서 전화로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계엄 선포 직전에 윤석열로부터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고 이제 밝혔는데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검찰에 제출된 자료 또 언론 보도 자료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쪽지 내용에는 국회를 대체할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준비하고 그것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하라 이런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사실은 담겨져 있었거든요. 이번 내란 사태의 어쨌든 성격을 규정할 만한 중요한 그 증거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고령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장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 장관, 계엄 사령관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문건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다시 여쭙지 않았었습니다. 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진술을 했고요. 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처음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네, 그런 일은 장관님은 없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포고령 5호에 이 전공의의 48시간 내 복귀와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그 계엄 사령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실제 진행을 하려면 복지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계엄 사령관 또는 관련 회의 체계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지휘사항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요. 장관님이 아니더라도 관련 부처로 전달된 내용 없었습니까? 예, 이거와 관련돼서 자료 요구도 있으시고 질의도 있으셔갖고 제가 내부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것을 지시나 업무 협조를 요청받은 그러면 직원은 당시에 없습니다. 포고령을 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장관님이 제가 한 것은 그때도 현안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계엄령이 발효가 되면 그 모든 행정사무가 계엄 사령관한테 넘겨지는데 계엄 사령관하고 연락이 안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직한 전공의는 있어도 파업하는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피해를 받을 사람은 별로 없다는 생각도 했고 이번에 48시간이란 시간도 있다. 사과문을 내셨어요. 예. 네, 그 사과문을 발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하셨지만 내용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에 대해 사과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작성자가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성은 정부가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그 의료계 왜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과격한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처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만약에 처벌이라고 했거나 그래도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고령이 특정 직역에 관한 것이 유일하게 5호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도 180도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과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는 파업 중인 사람은 없고 사직 중이었기 때문에 포고령 내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들에 대해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같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모든 의료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 포커스는 전공의에 맞춰져 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의료인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다음에 충격을 받으셨을 전공의와 의료인께 사과를 드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수정 의견을 바로 내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 포고령을 봤을 때 만약에 그걸 잘못했다고 바로 느꼈다면 네. 계엄사령관이나 대통령에게 예. 그러니까 계엄 사령관하고 연락을 할 제가 그 당시 방법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곧바로 이제 그 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해제가 의결이 됐으면 해제 네. 준비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야죠. 왜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제가 그날 이제 그 12월 5일 상임위에서 제가 이거에 적절하지 않고 이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셨습니까? 국민들에게 사과는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과는 작성자가 해야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이거에 동의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아닙니다. 이번에는 왜 사과하신 겁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그 의료계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포고령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복지부가 작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감 내지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면 왜 사과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실 사과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조 장관 사과 내용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상당히 사실은 미흡하고요. 사실은 사과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지못해 전공의들 복귀를 위해서 사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성 있는 사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번 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엄 선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포고령에 의료인들 특정 직역에 대한 사람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언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네, 그 부분 명확히 하셔야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하시고 사과하실 생각이 있습니다. 예. 해보십시오. 하여튼 이 계엄과 그거로 인한 그 포고령 5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 의료진 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포고령 제5호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하고 그동안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네.